저희 이제 챗G 벌써 이제 몇 번째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지났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팀장님만 모시고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팀장님 오늘 왜 팀장님만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죠? 아, 저만 궁금한 소재가 있어서 어떤 게 궁금하셔가지고 그 오늘 NFT도 NFT 요? 한동안 이렇게 네. 이슈가 됐었는데 이슈가 됐었다가 요즘 이제 좀 조용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 NFT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네. 한번 벨마님 통해서 NFT도 배워보자. 네, 채널이 챗G니까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챗 GPT를 이용해서 뭔가를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면서 오. 이제 NFT를 챗 GPT를 이용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걸로 같이 좋습니다. 그렇게 좀 컨텐츠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강사님이 딱 있고 네. 이제 프레젠테이션 해주면서 딱딱 이렇게 짚어주고 단방향의 좀 소통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사실 GPT가 생기면서 저도 더 이상 뭔가 강의나 유튜브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배우고 싶을 때 저는 보통 원래도 글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이긴 했는데 그 이유가 영상을 보면 솔직히 내가 아는 내용 모르는 내용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스킵이 안 되죠. 근데 글을 보면 스킵을 하면서 읽을 수 있으니까 사실 글을 보는 건데 GPT로 하면 스킵조차 안 해도 되는 거죠. 모르는 부분만 물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훨씬 이제 GPT로 뭔가를 배우는 게 인터랙티브하다. 좀 요런 차원에서 약간 과외 선생님처럼.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외 선생님을 알려주는 과외 선생님입니다. 저는 이제 메타 과외 선생님을 볼 수 있는데 스행님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현재 이제 NFT나 이 블록체인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되세요, 팀장님은? 미취학 아동 수준이라고. 미취학. 그럼 우리 블록체인이 뭘까요, 팀장님? 블록체인이요?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GPT한테 물어봐야죠. 그럴까요? 근데 이제 그 포인트는 많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최대한 그걸 활용해서 뭔가 스트럭처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블록체인이 무엇인가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제 근데 블록체인이 무엇인가인데 블록체인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 이해도는 어느 수준이니까 너는 이렇게 설명을 이 포맷으로 해줘야 된다. 어느 정도 길이의 글을 나는 읽고 싶다. 이런 설명을 같이 해줘야 제가 원하는 수준의 뭔가 글이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약간 알잘 딱갈센으로 답변하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오네. 그렇죠. 답을 안 하겠죠. 주면 저도 그럼 동시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어색하네. 노트북 키보드. 네, 답변이 좀 어떻게 나왔나요? 저는 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블록체인에 대해 잘 모르고 비트코인이 있다 정도만. 굉장히 뭐 직관적이네요. A4 한 장. 이런 거 왜 A4 한 장 은근히 잘 맞추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렵게 알려줄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시는 편이세요? 사실은 이해. 분산 원장, 노드, 트랜잭션. 이 정도 사실 용어를 알고 있긴 했는데. 네. 이해도가 좀 있으신 편인 걸로. 네, 아까 첫 질문에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됐네요. 미취학 아동. 저는 이렇게 조금 짜봤어요. 미취학 아동 수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블록체인은 마치 디지털 공증인과 같아요. 제가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우리 NFT 수업이니까 오늘 NFT 예시를 이걸로 열면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코인 다단계나 불법 업체들을 되게 싫어하는데 가끔씩 마주칠 일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하는 강의를 들어보면 근데 정말 왜 그게 사기가 엄청 커지는지 알겠어요. 어르신들 상대로 이제 나쁜 짓을 하는 단체인데 NFT는 약간 족보 같은 거다. 족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비유를 듣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GPT한테도 약간 그런 질문을 지금 시켰어요. 최대한 많은 친근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달라니까 그래도 이제 족보까지는 안 가고 약간 근본 없는 애들도 있겠네요. 그쵸. 많습니다. 제가 이따가 그걸 물린 사례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디지털 공증인 것 같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줬죠. 어쨌든 그럼 여기 나온 노드라는 용어가 뭘까요, 팀장님? 블록체인을 돌리는 그렇죠. 역할을 해주는 최소 단위겠죠. 블록체인을 돌린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블록을 완성해서 거래 내역도 담고 그쵸. 그걸 완성한 게 블록이어서 블록체인이라 부르는데 그걸 완성을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제3자. 그쵸. 연산을 해서 해주는 애가 노드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는 토큰이나 NFT가 사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노드들에서 증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GPT는 이제 디지털 공증인이라고 설명을 했네요. 그럼 이제 NFT에 대해서는 어떤 수준으로 알고 계세요? NFT가 뭐다라고 알고 계세요?
이미지 같은 거 최초의 원본을 증명할 수 있다? 최초의 원본을 증명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파나도 네, 여러 번 찍은 것보다 최초의 파나가 값어치가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럼 약간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걸까요? 블록체인 방식으로. 블록체인 방식으로 증명이 되는 건데 갑자기 소심해져. 펀지블 토큰과 NFT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GPT한테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일단 우리가 토큰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물어볼 때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발표 자료를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더라고요. 분량도 그냥 슬라이드로 줘버리고 그 다음에 항상 뭔가를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최대한 많은 예시와 레퍼런스를 붙여달라고 하는 게 좀 더 성능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붙여주지 않으면 계속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예시하고 그 레퍼런스를 가져오라는 말을 안 붙이면 GPT가 거짓말을 할 확률이 좀 높아져요. 경험상. 그런 걸 가져와 달라고 하면 훨씬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 이런 식으로 일단 PPT에 아웃라인 잡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붙여 넣은 다음에 사진 몇 개 넣어서 그냥 프레젠테이션 완성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자기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그 렉처링을 해야 될 때는 제가 직접 PPT를 만들지만 그냥 간단한 뭐 개념 강의를 해달라. 원래 이게 찾아보면 많을 것 같은 슬라이드들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걸 가져와서 제가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빠르게 만들고 싶으면 이제 GPT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블랙 몇 개 깔아놓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슬라이드 4번 내용을 한번 일단 보면은 정의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상호 교환 가능한 토큰, 원화 같은 거예요. 원화. 그렇죠. 네,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약간 통화. 통화는 1통화는 또 그 A 통화의 한계는 또 A 통화의 한계랑 똑같잖아요. 그쵸. 동일한 단위로 분할이 가능하다. NFT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면 상호 교환이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디지털 아트나 게임 아이템이나 이제 부동산 이런 거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블록체인 위에 사실 NFT도 하나의 그 계약으로 올라가 있고 FT도 하나의 계약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게 다 코드로 작성이 돼 있잖아요. 코드가 어떻게 작성이 돼 있냐면 펀지블 토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갑 주소 그리고 개수 이렇게 자료를 저장해요. 근데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트랙트 하나에 만약에 NFT가 그 10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NFT 컨트랙트 그 다음에 번호 그 다음에 이 번호에 할당된 지갑 이런 식으로 자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NF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유값이 있다. 구현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딱 보통 한 가지 그 뭔가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NFT로 발행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작가가 컬렉션을 100개짜리를 만들었어요. 100개짜리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걸 하나의 NFT 컨트랙트로 관리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냥 한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NFT 컨트랙트 하나는 똑같은데 그 단지는 똑같은데 호수가 다른 거죠. 보통 그런 식으로 좀 관리가 생각보다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딱 고유값이 있다기보다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뭔가 고급 할 필요는 없네요. 묶어서 하되 그 안에 그쵸, 묶어서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되게...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컨트랙트 하나당 NFT 하나 꼭 이건 아니에요. 이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컨트랙트 하나를 배포하면 NFT 하나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NFT 컬렉션 하나가 생기는 거고 그 컬렉션 밑에다가 여러 가지 NFT를 그 컬렉션에서 관리하는 NFT 컨트랙트가 있는 구조에 가까워요. 이 NFT 컬렉션의 이 번호는 이 지갑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적혀 있는 등기부등본 같은 건데 당연히 여기서 뭔가 매매를 통해서 당연히 등기부등본에서 이제 매매를 하면 우리가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바뀌죠. 소유자가 바뀌는 것처럼 지갑 주소도 바뀔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펀지블 토큰이랑 똑같아요. 우리 NFT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비플의 작품 Every day is the first 5,000 days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냥 바로 이제 구글 검색창에 해보면 이런 게 처음에 이제 뭐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만든 디지털 아트 5,000점. 요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까 언급했던 NFT 컨트랙트 하나에 그냥 딱 1번만 있는 그런 NFT 컨트랙트고요. 근데
여기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크립토키티스가 사실은 이제 현대에 있는 그 NFT 구조랑 그 좀 발전된 NFT 구조랑 비슷한데요. 크립토키티스 이제 고유한 디지털 고양이라고 하는 혹시 이 프로젝트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 프로젝트가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예요. 이거 고양이 한 마리에 수십억씩 하고 그랬었습니다. 한때. 근데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하는지 알려면 혹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NFT 거래소가 있어요. 아. 일단은 우리 매매 중개업을 하시는 그 팀장님이시니까 네. 이제 거래소부터 한번 또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죠. 이제 검색창에 이제 오픈시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겠어요? 한때는 되게 유명했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뭐 여담이긴 한데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제가 예전에 사던 NFT들이 좀 있는데 네. 지금 그 코인 가격 기준으로 이제 100분의 1 토막 10 100분. 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들어오셨나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셨으면 여기서 크립토키티스 한번 검색해 볼게요. 요걸 클릭을 해보면 여기 화면 그냥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NFT 컬렉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립토키티스라는 게 하나의 NFT 컬렉션이에요. NFT 컬렉션을 하나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위에 배포하고 나면 오픈시에서 이렇게 리스팅을 해줘요. 오픈시에다 리스팅을 해달라고 하면. 요거는 또 오픈시 자체는 또 중앙화된 그거예요. 중앙화된 거래소예요. 중앙화된 거래소인데 대신 우리가 지갑으로 사인하고 매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원래 우리가 다 코드를 짜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귀찮고 접근성이 낮아지니까 그쵸. 그런 걸 엮어주는 그냥 거래소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없게 생긴 고양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개념이랑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 고양인데 177만 2,840본 고양이를 팔고 있는 거예요. 0.001 이더. 뭐 지금 가격으로 한 뭐 3달러 정도. 네, 3달러. 이거 하나에 3,000원짜리 이제 고양이입니다. 그래도 가격이 하나에 3,000원짜리 고양이고요. 네. 보시면 지금 이게 아이템이 2밀리언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가총액이 네. 고양이 시가총액이 6밀리언입니다. 달러로. 대박. 엄청 많네요. 이게 은근히 큰 그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사례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이 왜 사냐면 예전엔 투기적인 이유로 되게 많이 샀지만 원래 본래의 목적은 게임 아이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을 사실은 NFT로 증명한다는 게 되게 괜찮은 의미가 있어요. 게임 아이템을 NFT로 증명한다는 게 왜 괜찮은 의미가 있는지 혹시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나만 가지고 있다. 나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약간 결과적으로 꿈꾸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이 NFT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고 어떤 서버에 귀속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을 혹시 조금 예전에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게임을 혹시? MMORPG를 혹시 좀 MMORPG만 빼고 해봤죠. MMORPG만 빼고? MMORPG 아예 별로 많이는 안 했었고. 네. 리니지나 이런 게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그 채굴형 게임, 열심히 노가다에서 아이템을 그쵸, 버는 형태의 그쵸. 게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리스크가 뭐냐면 그 게임 아이템 하나하나가 되게 비싸잖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살려면 무슨 집행검 하나에 이제 60만 원씩 주고 그쵸, 사는데 솔직히 이제 만약에 그럴 확률이 낮겠지만 네. 서버를 셧다운하면 날아가는 그거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걔 게임에서 파산하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이제 이 집행검을 쓸 수 있는 여러 개의 게임들이 되게 많이 있고 이 집행검 자체는 블록체인 위에 있는 거죠. 이런 형태를 되게 많이들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걸 실제로 이제 조금씩 구현해 봤던 게임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이 크립토키티스는 그거를 좀 최초로 시도했던 그런 NFT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실은 가격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타임 세일즈를 보면 볼륨이 한때는 이게 2,500이더까지 거래가 됐었던 보시면 지금도 거래는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하나에 지금 4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0.08리더에 팔린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200달러에 팔린 고양이가 있었어요. 0.06도 있네요. 네, 현재는 조금 소강 상태다. 그렇게. 오 대박. 1.5 이더가 있네. 예전에는 몇 이더씩 했었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666 이더가 있긴 합니다. 아 그거는 이제 조금 특이한 고양이의 경우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이게 뷰가 어떻냐, 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희소성이 있잖아요. 이게 네. 희소성이 있고 사람들 선호도가 달라지잖아요. 이거 고양이 컬렉션도 똑같더라고요. 고양이 컬렉션도 같은 컬렉션에 있어도 고양이가 오드 아이다 이러면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래요. 아, 그림인데. 네, 그림인데 오드아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오드 아이가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 그 희귀한 뭔가 팩터들이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 거래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얘기지만, 그 다음에 심지어 부동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현실 부동산은 아니고 사이버 부동산. 사이버 부동산입니다. 디센트럴랜드라고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거 들어가 보면은 뭔가 3D 게임이 있는데, 브라우저로 그냥 점프인을 바로 해볼게요. 메타마스크로 로그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블록체인 지갑이에요. 혹시 이걸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일단 집에 가서 이것부터 사실 만드셔야 돼요. 지갑?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 네. 이거는 블록체인 지갑인데, 원래 코인을 우리가 사면 다 거래소에 가지고 있잖아요. 네. 코인은 원래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NFT를 거래소에 또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NFT 거래소들은 대부분 이 지갑을 기반으로 로그인하고 내 지갑에다가 사실 이제 NFT를 다 담아주기 때문에 지갑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은 일단 제 걸로 아바타를 만들고 들어가는 게임인데, 얘네도 이제 오픈시에 다시 검색을 해보면 얘네도 지금 디센트럴랜드 98,000개의 땅이 있어요. 아, 심지어 얘네는 무슨 그림도 없어요. 성의가 없죠. 도트를 팔고 있어요. 심지어 도트를 팔고 있고, 이거 하나에 지금 얼마짜리냐면 0.1리더짜리입니다. 0.1리더면 지금 가격으로 한 230달러? 이거 하나에 20만 원, 이제 한 30만 원 하는 거죠. 이 땅 하나에, 도트 하나에. 도트 하나에 30만 원 정도 하는 거고, 이게 그 10만 개 정도 있어요. 아이템이 약 10만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리에이터 어닝스라고 2.5%가 적혀 있는데, 이게 거래될 때마다 또 2.5%씩 떼요. 아, 네. 거래 금액에. 네, 약간 그 복비 같은 건데, 네. 거래 금액의 2.5%씩 떼가지고 얘네 컬렉션 소유주한테 갑니다. 아, 소유자는 참 좋네요. 그쵸, 소유자는 참 좋죠. 근데 거래량 안 나오면 뭐 소유자도 버는 게 없는 거라서 이렇게 NFT의 사례들을 조금 살펴봤고요. 펀지블 토큰과 NFT의 주요 차이점. 펀지블 토큰은 교환 가능, NFT는 교환 불가. 그쵸?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조금 그 안 좋은 집을 갖고 있는데 로얄층이랑 바꿔달라. 안 바꿔주겠죠. 안 바꿔주죠. 똑같은 겁니다. 이제 원하는 은행에 가서 10,000원짜리 좀 구겨져 있는데 똑같은 걸로 바꿔달라. 바꿔주잖아요. 바꿔주죠. 그거랑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가치니까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래서 화폐 거래, 디지털 자산, 예술품 뭐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